지혁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엄마가 정말 몰랐어. 김다정은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끝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지혁의 진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우지, 지혁이 어떻게?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가야 해. 지혁이를 만나야 해. 김다정은 황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김다정은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지혁 이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혁이 엄마예요. 급한 일이라서. 접수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이지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혁아,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지혁아, 여기서는 안 돼.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김다정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김다정은 가방에서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지혁아, 이게 뭐니?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어떡해? 아빠가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이식을 못 받으면. 김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김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지금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김다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장 이식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나중이 어디 있니? 지금 당장 해야지. 지혁아, 우리 큰 병원 가자. 엄마가 서울대병원 교수님 아는 분 있어. 그분한테 부탁해서. 엄마, 저는 이미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김다정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눈치채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엄마, 제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김다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계속 울었고 이지혁은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김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박싱철을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식, 심장기증, 뇌사자 장기기증.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이상. 3년. 지혁이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매년 30% 이상. 김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30%?
3명 중 1명은 심장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지혁이는 안 돼. 김다정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생체 심장 기증. 하지만 심장은 생체 기증이 불가능했습니다. 간이나 신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혁이를 어떻게 살리지? 김다정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의료 논문, 해외 이식 사례.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김다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나는 운에 맡길 수 없어. 내 아들의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어. 김다정은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심장이식, 장기이식 브로커. 불법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돈만 있으면 심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이고 위험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김다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박상철이었습니다. 김다정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상철은 이미 화면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해외 장기 이식? 브로커? 상철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를 살려야 해요. 3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지혁이가. 신철은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혁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안 돼요. 그건 지혁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큰 병원에 가봅시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 봅시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혁이를 도웁시다. 김다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쓰겠다는. 고성이는 한우진과 지은호가 자주 만났던 카페, 식당, 병원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라는 여자요? 한 달 전에 한우진 씨랑 같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디로 간다거나. 글쎄요,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그냥 조용히 커피 마시고 가셨어요. 고성이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우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저 한우진 환자 퇴원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고성이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한우진의 엄마예요. 제 아들이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발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엄마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우진 환자분은 퇴원 후 정기 검진을 받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병원으로 전원하셨어요. 부산? 부산 어디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부산이라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한우진이 부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은호가 그를 데려갔다는 것. 부산. 그래, 부산에 가면 우진이를 찾을 수 있어. 고성이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대부분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고성이는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명품 지갑, 명품 선글라스, 금 귀걸이. 팔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고 명품 매입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업체 직원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2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200만 원? 이게 다 500만 원은 넘는데요. 중고 매입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 명품 시장이 안 좋아서 고성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팔게요. 돈을 받은 고성희는 KTX 표를 끊었습니다. 부산까지 편도표.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우진을 찾을 때까지는 KTX 안에서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우진이를 찾으면 뭐라고 해야 하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아니야,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고성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우진을 찾는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한우진에게 돌아간 10억을 다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이혼 소송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나야, 앉아라. 박진석은 식탁에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영나야, 아빠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너도 알고 있지? 네, 당연히 하셔야죠. 아빠도 이제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박진석은 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나야. 그런데 변호사님이 내가 증인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 돼서. 영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나설게요. 저는 이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나야.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저를 위해서도, 아빠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진 오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우진이. 우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엄마를 피해서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래. 우진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우진 오빠는 지금쯤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엄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아니에요, 아빠. 아빠도 피해자였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 모두를 자신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영나야, 앞으로는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영나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26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딸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박진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빠는 엄마의 가면을 사랑한 거지, 진짜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그건 아빠도 모르겠다. 어쩌면 엄마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을지도 몰라. 엄마 자신만 사랑했던 거지. 영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어. 엄마는 진실된 삶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거짓을 선택한 거야. 김다정과 박상철은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주치의인 김상훈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김상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지혁이 어머니고 이쪽은 아버지입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상훈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사님의 심장 기능이 정상인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교수님? 김상훈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님의 경우 대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 AB형이라 매칭이 어렵고 심장 크기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평균적으로 2에서 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에서 3년 그 사이에 우리 지역이가 버틸 수 있나요? 김상훈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악화되면 1년 안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김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인, 진정하세요. 박상철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진정이 돼요?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김상훈 교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운이 좋으면 빨리 심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라니요? 제 아들의 생명을 운에 맡기라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김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박상철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교수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해외 이식이라든가.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상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이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루트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 후 합병증 관리도 어렵고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김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사님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병원을 나온 김다정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 어떻게? 김다정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교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지역이는 강한 아이예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김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봤던 불법 장기 이식 정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2년에서 3년. 지역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김다정은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주요 대형 병원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해운대백병원. 한우진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닌다고 했어. 간 이식 수술 후니까 정기 검진이 필수겠지. 병원을 찾으면 우진이를 찾을 수 있어. 고성이는 첫 번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이었습니다. 저 한우진이라는 환자가 여기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고성이는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의 어머니예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고성이는 다음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아대병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고성이는 하루 종일 부산의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고성이는 지쳐서 해운대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발이 아팠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식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부산이 이렇게 넓은데 우진이를 어떻게 찾지?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여보세요? 고성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영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영나야, 엄마는 지금 부산에 있어. 우진이를 찾고 있어. 엄마, 우진 오빠를 찾지 마세요. 오빠는 이제 엄마 없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나야, 넌 몰라. 엄마는 우진이를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요? 10억 얘기세요? 엄마는 우진 오빠한테서 돈을 다시 뺏으려고 하는 거죠?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그게 아니야. 엄마, 그만하세요. 아빠가 이혼 소송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법정의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우진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영나야, 넌 엄마를 배신하는 거니?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26년간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요.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어. 박진석이도 영나도 우진이도.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우진이를 찾아서 그 10억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이길 거야.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집착으로, 집착에서 광기로 변했습니다. 김다정은 병원 상담 후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혁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야. 아들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야. 김다정은 인터넷에서 찾은 한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해외 장기 이식을 도와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심장이식 상담 가능한가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김다정은 카페에서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심장이식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AB형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B형은 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김다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3개월. 국내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이 좀 듭니다. 얼마나 드나요? 심장이식은 5억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5억?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내 기증자를 구하는 비용, 수술 비용, 사후 관리 비용 등등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다정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상철의 재산을 합치면 5억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거의 전 재산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도 아시겠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수술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장을 구했냐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죠. 일단 우리 지혁이를 살려야 해요. 김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다른 대기자들도 많거든요. 김다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다정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해야 하나? 하지만 지혁이를 살려야 해. 나는 어머니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한 김다정은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지혁이 심장이식. 해외에서 받기로 했어요. 여보, 그건 불법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살려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지혁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은 다 했어요. 저는 엄마예요. 아들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김다정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같은 밤 두 어머니는 각자의 방에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숨을 삼키듯 울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너를 꼭 살릴게.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병원에서 받은 서류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차갑게 적힌 숫자와 단어들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손끝으로 사진 속 이지혁의 미소를 더듬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후회가 몰려왔고 그 후회는 곧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낯선 이름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법 중개인. 정식 절차로는 시간이 없고 기다리기만 해선 늦는다는 말을 들은 뒤 김다정은 처음으로 법이라는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만큼은 착함이 죄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심지어 가족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그녀는 다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김다정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으니까요. 살아만 있어줘. 엄마가 대신 벌 받을게. 그 말이 그 밤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반면 부산의 허름한 모텔. 찬 공기가 스며드는 창가 앞에서 고성이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 담당 의사, VIP 병동, 그리고 돈이 오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의 손가락은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였고 입술은 얇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찾을 거야. 그 10억을 되찾을 거야.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보고 싶다가 아니라 되찾겠다가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모성애는 고성희에게도 분명 존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성애는 늘 체면과 욕망의 뒤편에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과 돈을 위해 아들마저 이용하려 했습니다. 48회는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모성의 얼굴을 비추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같은 엄마라는 이름이라도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생과 사를 가른다고. 오늘 48회는 결국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회차였죠. 김다정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릴 각오를 했고 고성이는 아들을 핑계로 끝까지 돈과 체면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김다정의 위험한 선택이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고성이가 우진을 찾는 순간 그 진실이 누구의 목을 먼저 조일지. 다음 회차에서는 불법 중개인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동시에 고성이가 부산에서 잡은 실마리가 박진석과 박성재까지 흔들어버릴 폭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의 시간이 정말 줄어드는 가운데 은호는 끝내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두 여자의 싸움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하고 어디까지 구해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핵심 포인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김다정의 선택,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